쏠쏠TV. 안녕하세요. 쏠쏠하게 재미있는 돈 이야기의 김지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와 돈 4.0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란 건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자본주의를 한자를 파자해 보면 재물 자체에다가 근본 본자, 어떻게 보면 재물이 근본이 되는 사회이죠. 바로 사유재산과 이윤획득, 그리고 상품과 소비가 자유스러운 거죠.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동학개미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우량 주식을 쌀 때 사겠다 라는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 주가가 빠졌던 패닉이 될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매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칼 막스는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돈을 숭배한다는 유물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말도 바뀌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것이 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약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의 60%는 준비를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쏠쏠TV의 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극을 받아서 다시 한번 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리고 지혜를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자본주의를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어올 놈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연쇄살인범인 정아무개가 있었는데요. 그는 돈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면 사람을 죽였죠. 그 죽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만을 위해서 죽였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한쪽 눈을 팔아버린 사람인데요. 그 어느 젊은 여자는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한테 300만 원을 차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갖고 차입을 미루다가 보니까 그만 6,700만 원이 됐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한쪽 눈을 팔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았던 그 아버지는 너무나 슬픔에서 딸과 아버지는 같이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렇다고 돈이 무자비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좋은 일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마하티마 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이 된다. 그리고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그리고 가치는 운명이 됩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돈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4.0 자본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1.0 자본주의는 언제냐 하면 애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시대입니다. 자유방임 시대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그리고 자본주의 2.0 시대는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이 있었을 때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정 자본주의죠. 정부가 경제를 살렸다. 그리고 정부는 언제나 옳다. 그리고 최근까지 자본주의 3.0으로는 신자본주의입니다. 레이건과 대처가 유지했던 시장은 언제나 옳다. 그래서 시장을 내버려둬라. 최근에는 자본주의 4.0으로 오고 있습니다. 바로 선진국인 미국에서 세계 금융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소위 따뜻한 자본주의,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나톨 칼레스키는 4.0 자본주의를 4가지 요소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정부와 시장은 같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있죠. 정부 따로 있고 시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를 할 때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4.0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거시경제와 금융구제의 역할이 커지지만 그러나 규모는 정부가 간섭을 적게 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금융혁신과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야 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글로벌 주도권 없이 경기 부양과 실업률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것이 4.0 자본주의 핵심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워렌 버핏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조기 경제 교육이 있어야 된다. 아마 우리가 쏠쏠TV의 재밌는 돈 이야기도 경제 교육의 일환이 되겠죠. 그는 7살 때 경제 관련 서적을 읽고 돈과 노동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이 돼야 되죠. 빌 게이츠는 중학교 때 처음 만난 공동 창업자에 있던 폴 앨런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이 공감대가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이죠.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도부터 64년도 세대를 얘기합니다. 아마 전후 세대죠. 이념적이고 아날로그 중심이었다면 X세대는 65년도부터 79년, 그러니까 50대 중반이겠죠. 그들은 물질주의와 경쟁사회에 있으면서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Y세대는 1980년도부터 94년, 그러니까 3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은 세계화 경험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은 G세대라고 합니다. 1995년도에 현실주의와 윤리 중심으로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죠. 이들이 회사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들어오고 나서는 바로 회사를 관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얼마나 끈기가 없길래 그 몇 년을 못 다니고 회사를 관두냐라고 얘기할 때 G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만큼 갔으면 빨리 되돌아오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왜 그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시간을 연기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긱 이코노미 시대입니다. 빠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지칭되는 형태이죠. 그리고 아마 많이 느껴보시겠지만 G세대와 같이 얘기할 때 상사가 오늘 저녁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회식을 거절하죠. 그 대신 일찍 보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죠. 그리고 왜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마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상사가 얘기하면 왜라고 얘기는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왜를 따지고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흐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G세대는 세대별 공감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의 없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디스를 경청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익 배분을 위해서 회사에서 이익을 나면 그전에는 일정은 공평하게 줬지만 지금은 그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않고 수익을 낸 사람 위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기 전에 왜 업무를 해야 되는지 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게 됩니다. 동일한 현상을 봐서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신부님한테 물어봅니다.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 신부는 정색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는 신과 나누는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런데요 신부님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신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질문의 순서를 바꿔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면 질문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여대생이 이 밤에 술집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 학교를 다닌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매체로서 선도 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되는 것도 역시 겉에 나타나는 외피적인 모습이지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세대 간의 격차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따뜻한 자본주의 4.0으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